러시아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정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이 큰 문화적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수염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성적인 이유로 전 도시에 휴일을 주는 것과 같은 일들이죠. 이것들은 러시아 정부가 시민들에게 한 일의 몇 가지 예일 뿐입니다. 다른 금기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러시아 사회의 독특하고 때로는 충격적인 규범을 강조하는 15가지 금기 사항을 공개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14. 알코올 중독. 러시아의 깊은 음주 문화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매년 약 43,000명의 러시아인이 가짜 술에 중독됩니다. 보드카에 취한 모임이나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입은 젊은 남성의 이미지는 고정관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수세기 동안 지속된 알코올 위기에 시달리는 국가의 비극적인 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여러 세대에 걸쳐 삶을 파괴했으며 푸틴 대통령조차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마르코 보건부 장관은 TSS를 통해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대중의 인식은 무섭게 났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보드카 수출이 제한되면서 국내 시장이 넘쳐나고 소비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13. 행성보다 더 큽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나라인 러시아는 1700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으며 피에로 오토의 표면적을 초과합니다. 북아시아와 유럽의 40%를 아우르는 광대한 영토는 11개의 시간대를 포함하며 다양한 풍경과 기후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강국인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숲은 가장 넓고 호수에는 지구에 얼지 않은 담수의 거의 4분의 1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자원은 러시아를 글로벌 강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높은 범죄율, 테러, 민족 갈등이 만연하고 성비율 불균형, 낮은 출생률, 광범위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부패와 재정위기, 국제 제재의 지속적인 영향은 러시아를 NATO와 유럽연합 동맹국으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러시아가 글로벌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충성심은 거의 전설적인 수준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이 거의 보편적인 사랑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10초 요청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대가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약속할게요. 12. 푸틴을 우상화하다. 러시아 정치에서 한 이름이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많은 이들이 그를 러시아의 본질로 보고 있으며 그는 긴 재임 기간 동안 변함없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항상 푸틴이 등장하며 그는 꾸준히 큰 차이로 승리하지만 이러한 승리는 선거 조작 혐의로 흐려집니다. 러시아 내외의 비판자들은 이러한 선거가 과연 국민의 의사를 진정으로 반영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야당 인사들은 법적 장벽과 제한된 언론 접근 등 엄청난 장애물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선거 기간 동안 국가가 통제하는 언론은 푸틴을 극도로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많은 젊은 러시아인들에게 푸틴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유명인이나 운동선수보다 더 인기 있는 문화 아이콘입니다. 푸틴의 영향력은 러시아를 넘어 유럽 전역에 그의 팬클럽이 존재합니다. 이 그룹은 종종 10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500명의 회원이 그의 이미지를 자랑스럽게 착용하고 온라인에서 그의 리더십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이 클럽들은 전적으로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푸틴과 가까운 사람들이 주도하여 그의 이미지를 높이고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국제 비판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이것은 러시아를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나라로 만드는 수많은 금기 중 하나일 뿐입니다. 더 알고 싶으신가요? 러시아에 대한 다른 놀라운 사실을 담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이제 러시아의 한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
다음 흥미로운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10일 출산 장려.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이 전통은 세르게이 모로조프 주지사가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목표는 특별한 날에 부부가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보상은 무엇일까요? 만약 주민이 정확히 9달 후인 6월 12일 러시아의 독립기념일에 아이를 낳으면 자동차, 냉장고 또는 현금과 같은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러시아의 심각한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더 넓은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문제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인구는 141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어들어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인구가 2050년까지 1억 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감소를 국가의 가장 시급한 도전 중 하나로 언급하며 둘째 또는 셋째 아이를 낳는 여성에게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출생률은 여전히 낮아 나라의 미래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10. 더러운 차는 금지. 러시아에서 운전하려면 차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의해 정지되고 벌금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럽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러시아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번호판이 읽을 수 없을 때 차가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경찰은 종종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며 차의 예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질문을 위해 구금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더럽혔다고 벌금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용의자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일부 경찰관이 술에 취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수염을 기르는 것이 단순한 관리 이상의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러시아의 과거에서는 실제로 지갑에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기발한 세금 중 하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 수염의 세금 부과. 수염을 기르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 세상에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터무니없게 들리지만 이것은 한때 러시아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일입니다. 17세기 후반, 피터 대제는 러시아를 현대화하기 위해 수염을 구식 전통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1968년, 그는 남성들이 깔끔한 서양식 외모를 가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염새를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액이 아니라 특히 귀족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수염을 기른 사람들은 지불의 증명으로 특별한 토큰을 지녀야 했습니다. 세금은 엄격하게 시행되었지만 피터는 자신이 수염을 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하게 면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비록 이제는 폐지되었지만 수염새는 러시아 역사에서 기이하고 매혹적인 장을 남기며 정부가 통제를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8. 동성애 선전. 많은 나라가 동성 결혼을 수용하는 세상에서 러시아는 극명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LGBT 개인에게는 정부의 체계적인 억압 아래에서 점점 더 참기 힘든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억압은 2013년에 러시아가 소위 동성애 선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심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박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LGBT 커뮤니티의 어떤 표현이나 언급을 금지하는 법을 서명했습니다. 이는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 영화 및 광고에서 모두 해당됩니다. 심지어 LGBT 표현이 포함된 제품도 이제 금지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강경한 입장은 보수적 가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LGBT 커뮤니티에 대한 분리 및 차별을 강화하는 법을 지지합니다.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LGBT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정부는 그들의 존재를 지우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이제 논란을 넘어 호기심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충성스러운 해군 장교들 중 일부가 실제로
고양이란 사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7. 고양이가 해군에 합류하다. 러시아에서 고양이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전함에 존경받는 승무원입니다. 첨단 핵 잠수함을 포함하여 수세기 동안 이 고양이들은 러시아 해군 전통의 일부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군사 계급을 가지고 있으며 메달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기념비에도 남겨집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바다 고양이는 키로프라는 강력한 핵추진 순양함에서 복무하는 보스만입니다. 그는 지휘관의 명령을 완벽하게 따르고 강도 높은 훈련을 견뎌내며 이러한 고양이들이 배에 가져다주는 기술과 충성심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왜 고양이일까요? 확실한 이유는 없지만 미신에 따르면 그들은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여겨져 필수적입니다. 그들의 중요한 임무는 간단합니다. 배를 쥐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고양이가 러시아 해군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러시아 생활의 독특하고 지속적인 관습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6. 출생 기록.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러시아는 출산에 있어 놀라운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8세기 농촌 러시아의 발렌티나 바실리에바는 27번의 임신을 통해 69명의 자녀를 낳아 역사상 가장 다산한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이 많은 자녀 중 67명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당시에 제한된 의료 자원으로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니콜스키 수도원에서의 세심한 기록에 따르면 발렌티나의 남편인 퓨도르 바실리에프는 두 아내와 함께 87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이 기록이 문서화될 당시 82명이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이야기는 회의적인 시각을 받습니다.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며 특히 16번의 임신 중 쌍둥이가 7번, 새 쌍둥이가 4번 태어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18세기 러시아에서 이렇게 큰 가족을 부양하고 돌보는 것은 더욱 신비로운 이야기로 남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질문을 더 많이 남기며 세계를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합니다. 5. 빙하에서 목욕하기 위해 목숨을 걸다. 매년 1월 19일, 러시아인들은 위험하고 짜릿한 전통을 받아들입니다. 얼음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이뼈를 시리게 하는 의식이 영혼을 정화하고 다가오는 해에 좋은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는 순수한 인내의 시험입니다. 모스크바와 주변 지역에서는 매년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차가운 물에 맞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베리아에서는 기온이 영하 40도에서 50도까지 떨어지더라도 이 전통은 계속됩니다. 원래는 정교회의 주연절을 기념하는 의식에서 유래했지만 이제는 종교적 시작을 넘어 관광객과 비신자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인들은 주연절 밤, 즉 1월 18일과 19일 사이에 뛰어들었지만 현재는 시기가 더 유연해졌습니다. 이 관습은 러시아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공식적인 종교 의식보다는 민속 전통에 가깝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참가자들은 갑작스러운 저체온증과 동상 예방을 위해 점진적으로 옷을 벗고 연고, 어유, 체온을 높이는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사고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극심한 추위는 갑작스러운 뇌혈관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기관지, 심혈관 또는 혈압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러시아 정신은 이러한 위험을 무시하고 이 고대 관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러시아 사람들의 힘과 회복력에 대해 듣지만 이 이미지 뒤에는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슴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4. 짧은 수명. 러시아는 낮은 출생률뿐만 아니라 남성의 비극적으로 짧은 기대 수명으로 인해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충격적으로도 러시아 남성의 4명 중 1명이 55세 이전에 사망합니다. 이는 미국과 같은 더 발전된 국가의 남성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2000년에 시작된 장기 연구는 151만 명의 러시아인을 추적했습니다. 10년 후, 그중 8,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연구는 높은 보드카 소비와 조기 사망 간의 섬뜩한 연관성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나이와 흡연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큰 위협이며 통제되지 않으면 러시아의 인구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서양 음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의 갈등 및 유럽연합과의 긴장 관계는 많은 서양 제품의 러시아 슈퍼마켓에서 금지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조치는 경제에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한때 수출에 의존했던 러시아 농민과 식품 기업들은 매출이 급락하고 제품 가치가 무너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정 제품이 선반에서 사라지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일상 필수품의 부족과 높은 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가계 예산에 큰 부담을 주고 생활 수준을 떨어뜨립니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갈등을 추구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이 러시아인들은 공격적이다. 러시아는 종종 공격적으로 여겨지며 그 역사에는 사람들의 강인함과 정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대 영토가 2,5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던 러시아는 세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영하 70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러시아 겨울은 군사적 승리에서 강력한 동맹이자 적이었습니다. 스웨덴과의 북방 전쟁부터 나폴레옹과 나치 독일과의 전투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는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번성하며 회복력과 불굴의 군사 정신으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에서도 많은 러시아인들은 정부를 지지하며 국가 정체성 내에 깊이 뿌리내린 전투적인 성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리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비윤리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1.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다.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구급차는 생명을 구하는 긴급함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이 고귀한 목적을 충격적인 방식으로 왜곡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고급스러운 내부를 가진 구급차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초부유층을 모스크바의 혼잡한 거리로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이 VIP 택시는 사이렌을 울리며 도시의 악명 높은 교통을 뚫고 지나갑니다. 당국이 이러한 구급차를 멈추게 했을 때 유의사는 없고 평범한 옷을 입은 민간인들만 있었습니다. 이 대담한 계획은 도시의 끊임없는 혼잡에서 태어났으며 영리하면서도 깊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혜로 비이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룰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